여러분, 혹시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 같은 나라, 인도네시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아시아의 미래는 중국이 아닐 수도 있고 인도가 아닐 수도 있으며 심지어 베트남도 아닐 수가 있다면 진짜 거인은 조용히 우리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나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8천만 명입니다. 세계 4위 수준입니다. 러시아보다 많고, 일본보다 많고, 독일보다 많고, 베트남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뉴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는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움직입니다. 평균 연령은 약 30세, 젊은 나라입니다. 노동 인구가 풍부합니다. 소비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경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입니다. 오늘은 잠자는 용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깨어나고 있는지 그들의 경제와 정치 동향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와우,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인도네시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며 1만 7천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가 공존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있죠.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은 그들이 가진 잠재력의 근원이자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잠자는 용이라는 별칭처럼 그 거대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그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체 이 거대한 용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깨어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부터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최근 인도네시아는 그야말로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장을 넘어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도 인도네시아의 성장세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IMF는 인도네시아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을 무려 5.1%로 전망하며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고속 성장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고 볼 수 있겠죠. 2027년 성장률 전망 또한 5.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 역시 2026년 성장률을 5.0%, 2027년에는 5.2%로 전망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일관되게 높은 성장률을 예측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단순한 반등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전기차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에는 니켈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 보유국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켈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기차 시대를 좌우합니다.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가 인도네시아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 가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자재 니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싼 자원을 팔지 않고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결정이 판을 바꿨습니다. 자원 수출국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높은 성장률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동력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견고한 내수 소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 소비 시장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이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여기에 더해 거시 경제의 안정성과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투자 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적응력과 기술 기반 발전이 중기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젊고 역동적인 인재들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받아들이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또한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한 시장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처럼 내수와 투자, 정부 정책과 민간의 역량이 시너지를 내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힘차게 이끌고 있습니다. 와우,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네요. 단순한 자원 수출 국가에서 벗어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내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도로를 건설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통째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과밀화, 오염, 교통 혼잡.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정글 한가운데 완전히 새로 건설합니다. 이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30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역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인도네시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격차가 있습니다. 빈부 격차도 심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아직 발전 중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경제가 일부 중국계 재계와 특정 정치 가문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적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장 둔화와 고용 악화로 해고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사회 전반의 불만을 야기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보입니다. 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그리고 교육 및 보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밝혔으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세수 확대를 위한 개편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도네시아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무대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세 무효 판결과 같은 국제적인 이슈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서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G20과 같은 주요 국제 회의에서도 활발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잠자는 용이 깨어나 세계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역동적인 젊은 세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변화의 과정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연 5% 성장률을 유지하고 중산층이 2배로 늘고 니켈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20년 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를
제때 알아보지 못했을까? 경제 강국은 항상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성공은 보장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젊음, 자원, 규모, 야망. 아시아의 미래는 베이징에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델리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카르타에서 혹은 누산타라에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곧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